안녕하세요. 낯선 돈의 환입니다. 첫 영상은 퇴직연금의 A부터 Z까지라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현재 취업준비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이거나 재직 중이지만 퇴직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저희 내용은 첫 번째 퇴직연금이란 무엇이고 그 종류와 설명,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궁금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마지막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다양한 검색어들이 나옵니다. IRP, DC형, DB형, 세제 혜택,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괜히 복잡한 것만 같고, 하지만 영상을 잘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이해는 되실 겁니다.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기 이전에 한국의 연금 제도를 대략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공 또는 개인 연금이나 보험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두 번째에 보이는 기업연금, 그 안에서도 퇴직연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연금이라는 게 사실 각종 소득 상실로 인해서 생활 위험에 직면했을 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한마디로 소득 단절에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퇴직을 해서 일을 못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일을 갑자기 그만두게 돼서 일정 기간 원래 들어오던 월급이 없어지니까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이제 그걸 연금으로 차근차근 받도록 해서 일정 수준 살 수 있게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연금은 그런 의미인데 퇴직연금은 무엇일까요? 그 정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라는 데 나와 있는데요. 뒤에서 말하게 될 DB, DC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퇴직연금 제도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다른 요인들보다 퇴직하고 나면 연금으로 받아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이랑 퇴직연금제도가 있고, 오늘 저희가 볼 건 그 중에서도 연금제도의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이제 알겠고,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럼 그 퇴직연금의 종류는 뭐일까라고 보면 이 세 가지인데 DB, DC, IRP형입니다. 첫 번째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라고 해서 회사에서 운영하고 그 이익도 회사가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경 쓸 건 없습니다. 회사에서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하면서 운용해서 그 이익을 얻으면 본인들이 가져갔고, 만약 손실을 보면 어차피 원래 근로자의 돈이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아야 할 때는 회사가 돈을 메꿔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결국 회사에서 책임지고 근로자들에게 정해진 퇴직연금을 준다고 해서 확정급여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되냐면 평균 임금을 근속 연수에 곱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 평균 3개월치 최근 3개월치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이고 내가 5년 동안 그 회사를 다녔다, 그리고 이제 그만둔다라고 하면 1,50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DB형으로 운영을 했는데 마이너스를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유리한 회사도 있을까라고 하면은 근로자 수가 주로 많은 대기업들이 그 운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기본적인 운용 자산이 크기 때문에 잘 운용하면 그만큼 이제 이익도 크게 나는 거죠. 그래서 DB의 결론은 결국 우리 회사가 DB형이면 근로자인 내가 신경 쓸 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중소기업을 다니는데 그냥 회사 사장님들이 신경 쓰기 싫으셔서 DB형에 그냥 예금 형태로 넣어두게 되면 그리고 기준금리 정도만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내 퇴직금이 내가 관리해서 잘 굴러갈 수도 있는데 괜히 DB형으로 뒀다가 돈을 깎아먹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기본 정도만 지키게 되는 그 업이 없는 그런 자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DC형으로 전환을 이제 좀 요청하실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라고 해서 DB형과 정말 반대로 근로자가 책임을 지고 직접 퇴직금을 평소에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 운용해서 이익을 보면 우리 거고, 우리가 이익을 못 내서 또는 마이너스를 내면 결국 그 책임도 저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막상 그냥 좋아 보이긴 하는데 분명히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자산운용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 뭐 내가 평소에 주식에 관심도 많고 금융 상품들도 많이 알고 지식이 풍부하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그것까지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잘못 투자하면 내 돈을 잃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DC형의 결론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잘 운영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IRP형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라고 불러서 가입자가 책임을 지는 건 동일한데 연금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퇴직을 한 번이라도 이직을 하셨던 분들은 IRP형 통장을 만들라고 꼭 합니다. 왜냐면 기존에 갖고 있던 회사의 퇴직금을 그 IRP형 통장에다가 이체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금 혜택을 제공해줘야 되는 통장이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위한 용도의 통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고 실제 세액공제는 이제 700만 원까지 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IRP형은 노후 준비용의 통장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제공해주지만 만약에 중간에 내가 해지한다라고 하면 그 세제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옵니다. 세 번째로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 정도 질문들을 아마 충분히 던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 회사는 아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퇴직연금 제도를 2005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는 회사들이 많지 않고 이를 어겼을 때 강행 규정으로 이 회사가 벌칙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퇴직금이랑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으로 회사의 결정에 달린 겁니다. 그럼 왜 퇴직금으로 하면 되지? 퇴직연금으로 시작 도입을 했는가? 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 개인 입장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평소에 직원들의 퇴직금을 성실하게 모아두고 안전하게 전달하면 좋은데 회사라는 게 그 경영 사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재투자를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 퇴직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곳들도 있고 이것까지 신경 쓰는 그 사업장들 또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에서도 봤듯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고 개인 입장에서는 개인은 갑자기 목돈을 받았는데 이걸 잘 운용을 못해서 퇴직금 전체를 다 날리는 경우도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 퇴직금처럼 퇴직연금도 몰래 슬쩍하는 거 아닌가? 왜 이건 안전하다고 하지? 이 퇴직연금이라는 게 기존과는 조금 다르게 제3자인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가 또는 직원이 임의로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파산해도 이 돈은 빼질 못합니다. 네 번째, DB에서 DC로 옮기는 건 가능한가? DB에서 DC로 가는 건 가능합니다. 어차피 원래 그 회사가 DB 통장에 쌓아뒀던 금액을 DC로 그냥 넘겨주면 되니까요. 근데 DC에 있다가 DB로 넘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DB인지 DC인지 누가 결정하냐? 이건 경영진이랑 노동조합에서 정하는 거고 그게 결정되면 저희 개인들이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를 세 가지 스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사용하는가 또는 퇴직연금 제도를 사용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퇴직연금이라면 DB형인지 DC형인지 구분을 하고 DB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DC형이라고 하면 이제 세 번째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DB, DC, IRP에 대해서 봤는데 다음에는 DC형 운용 방법이랑 IRP 세제 혜택에 대해서 공부해서 오겠습니다. 이번 영상 굉장히 부족한 게 많고 첫 영상이다 보니까 어색했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